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영국 같은 강대국 역시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에선 더 많이 올라 얼마 전엔 쓰레기통을 뒤지는 주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돈이면 사 먹는다는 국밥 밈이 처음 나올 땐 국밥 한 그릇에 5,000원이었는데 이제는 7,000원짜리 국밥도 잘 보기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비싸다 싶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번엔 요즘 들어 쓸데없이 비싸진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배달료입니다. 배달료의 역사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치킨 한 마리,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시켜도 무료로 배달받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갑자기 교촌치킨에서 2,000원의 배달료를 따로 받겠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거의 모든 치킨이 배달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치킨값이 2,000원 오른 거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촌을 비판하며 불매운동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교촌 오너 일가의 갑질과 폭행, 콤보 뉴스가 나오며 다시 한번 교촌 불매 바람이 불었지만 결국 불매운동은 실패했고 교촌의 배달료 2,000원은 고착 과가됩니다. 처음엔 교촌에서도 여론을 살펴 가맹점주에 재량의 배달료를 맡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사장님들은 마리당 2,000원씩 받아 두 마리를 시키면 4,000원을 받기도 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 탈세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 방문 수령으로 찾아간다고 해도 배달료를 받는 점포까지 나오는 등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시켜 먹자 결국 다른 브랜드들도 하나 둘씩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고 배민에서는 이때부터 배달비 메뉴를 따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치킨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모든 배달 음식이 배달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촌에서는 공휴일 배달비 2,000원을 더 받기도 하고 매장에서 먹으면 홀비라는 것을 1,000원씩 더 받기도 하였으며 포장비라는 것을 받는 곳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배달 한 번에 2,000원이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쯤 점점 배달료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배달 한 건당 라이더가 받아가는 금액이 3,000원 정도여서 고객이 2,000원, 사장님이 1,000원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라이더들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음식을 배달하면서 음식이 너무 늦게 오는 일이 많아지자 쿠팡이츠에선 단건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배민에서도 배민원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자 원래는 한 번에 여러 개 하던 배달을 한 명씩 맡아서 해야 하다 보니 또 배달료가 오르는 이상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건 배달하는 라이더는 건당 기본 6,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배달거리 500m당 500원이 추가되고 공휴일이라고 500원이 추가되고 비가 온다고 500원이 추가되고 고층이라고 1,000원이 추가되고 야간이라고 1,000원이 추가되고 다리를 지난다고 500원이 추가되고 비닐봉지가 2개라고 500원이 추가되는 등 어마어마한 할증까지 붙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올해부터는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해서 보험료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6km 떨어진 한 와플집의 배달료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더들이 버는 돈은 굉장히 많다고도 하는데 하루 동안 15시간을 배달하여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인증한 라이더도 있고 한 라이더는 일주일 수입으로 470만 원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배달료가 비싸도 시켜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강남은 배달료 2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원으로 주문했더니 다른 앱으로 또 다른 배달을 받은 라이더가 한강 건너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너무 늦게 오는 경우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배달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라이더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쿠팡과 배민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들까지 서로 라이더를 모집하기 위해 최소 기본 금액을 8,000원까지 준다고 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하면서 몸값이 더 올랐고 이에 대한 나비 효과로 택시기사들이 라이더로 전업을 해 요즘에는 택시도 잡기 힘들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라이더들은 라이더들대로 이것저것 떼가는 게 많아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사장님들도 사장님들대로 너무 배달앱이 많이 떼가 힘들다고 하고 배달앱은 배달앱대로 너무 경쟁이 심해 적자라며 힘들다고 하는데 이 많은 배달로 결국 돈 버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 물론 편하게 음식을 집에서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배달료가 더 오른다면 임계점을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결국 너무 비싸진 배달요금을 부담하기 힘들어진 사장님들이 배달용 음식 가격을 따로 올려 전체적으로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저도 요즘엔 가까운 데다가 전화로 주문하고는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렇게 배달부를
셰프를 직접 고용한 동네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데 요런 집들이 일회용 용기도 안 쓰고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앱들마다 브랜드와 제휴하여 할인 프로모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프로모션 안 하고 배달비 안 받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폭등하며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주력 기종이었던 1060 같은 1000번대 시리즈의 카드를 코인 업자들이 싹쓸이해가며 첫 번째 대란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치솟은 건데요. 이에 발맞춰 용산의 업자들 역시도 제품을 일부러 소량만 풀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채굴에 사용하면서 더욱더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인상가에서 가상화폐 채굴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였는데요. 업자들이 채굴에만 몰두하자 전력 소모도 크고 실내 온도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용산 업자들이 채굴용으로 쓰다가 재포장하여 신제품이라고 팔다가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결국 엔비디아와 AMD는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를 내놓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코인이 폭락하며 채굴 붐은 시들시들해지는데요. 그래픽 카드 가격에 거품이 빠졌고 중고나라의 채굴 카드들이 올라오지만 이전보다는 약 10만원 정도는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코인들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래픽 카드의 가격 역시 급상승하는데요. 3000번대의 카드가 출시되며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의 해프닝이 있기도 했는데요. 2020년 9월 17일 출시된 3080의 출시가는 699달러로 약 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용산 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 구매자들은 100만원을 훌쩍 넘게 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이수스 유통사인 인텍앤컴퍼니가 쿠팡과 11번가에 초도 물량을 넘기면서 90만원대에 판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열광했고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 단계 없이 판매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타자인 MSI에서 147만 2천원에 초도 물량을 풀어버리는데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유저 중 한 명이 다나와의 MSI에 쿠팡에 풀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쿠팡맨도 배달하는 대신 물건 분실 신고하고 본인이 먹을 거라는 막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코인 열풍이 사그라들면 다시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2021년은 도지 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의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코인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었고 지금은 쿠팡에서도 3080을 250만원에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의 140만원짜리 MSI는 엄청난 혜자 상품으로 지금은 추억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엔비디아에선 아예 채굴 락을 걸어버린 3060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이더리움 한정 채굴 락이었을 뿐인데다가 아예 채굴 락을 풀어버리고 채굴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하며 말 그대로 미친 그래픽카드 가격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750 Ti 같은 갤럭시 S2 시절 그래픽카드가 예토전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2060 같은 옛날 제품도 12기가 모델로 재출시되기도 하며 용산업자들은 카드만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기 그래픽 카드에 여러 부품들을 끼워서 완제품으로 파는 상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5년 전쯤에 중고로 20주고 샀던 1060으로 지금도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그래픽 카드를 바꾸는 날이 올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는 2020년 9월에 발매된 게임기로 판매 가격은 디스크 버전 62만 8천원이었는데요. 플스4나 플스4 프로 시절에도 그랬듯이 발매 초반에는 엄청난 구매자가 몰려 정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예약 구매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초반엔 되팔렘들이 10배 가까운 가격을 받고 팔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런 대란은 보통 1년 안에 끝이 나는데요. 소니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물량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곧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에서 나름 넉넉하게 물량을 풀었지만 수요가 항상 공급을 앞섰고 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되팔렘을 위해 재고가 올라오는 대로 구매하는 바람에 정가에 일반인이 구매하는 일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수급 악화로 인해 생산량이 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며 더 플스5에 대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60만원 정가의 게임기는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히 아직 플스5용 킬러 컨텐츠가 나오지 않은 점일 텐데요. 저 역시 애들 키우느라 게임할 시간이 없어 그냥 다음 달 PSN 무료 게임 뭔지 궁금해하고 출시되면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 대란도 언제 끝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